안녕하세요. 떠들고 싶어서 만든 채널의 다정 미니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말할 주제는 바로 추천 각덕이인데요. 각덕이가 뭐냐면 저희가 말하고 싶은 미디어 콘텐츠를 각 잡고 떠들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중 오늘은 추천 각덕이로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각덕이인 만큼 추천하는 정도를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90도가 보통이고 180도에 가까울수록 더 추천하는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바로 굿플레이스인데요. 굿플레이스는 주인공 엘레노어가 착한 사람이 아닌데 잘못해서 굿플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세계관이 되게 독특하고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되게 신선하고 웃겨요. 막 하늘에서 막 새우가 막 떠다닌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되게 웃기고, 두 번째는 시즌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그런 반전이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반전이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철학적인 내용도 계속 가미가 되어 있어서 뭔가 진정한 선이란 무엇일까? 악이란 무엇일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란 게 과연 있는 걸까? 뭐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도 들어있어서 볼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 각도는 160도. 제가 사실 미드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흥선대원군 형 스타일인데 굉장히 미드를 입문하기에 굉장히 재미있고 좋아서 미드 입문자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영화 옥자입니다. 옥자는 주인공 미자가 10년 동안 함께 자란 옥자를 아주 탐욕스러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지켜내려는 그 여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일단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낯선 주제인 채식, 이걸 생각해보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좀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나름 주인공인 옥자가 CG로 만들어진 그런 생명체인데 하지만 그 생명체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점, 나도 만나고 싶어지게끔 만드는 자연스러운 점, 그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육식의 과정을 좀 잔인하게 묘사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사실 보면서 좀 불편할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에 비해 결말은 좀 무책임하게 던진 느낌? 그런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그래서 추천 각도는 92도 정도. 크게 추천은 못하지만 이 지구에 살아가면서 채식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92도. 지구시민. 다음 작품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나라진이 자신이 좋아했던 남자들한테 옛날에 썼던 편지들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백인이 중심이었던 기존 하이틴이 아니라 동양계 미국인이 나왔다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신선했고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고 매력적이에요. 두 번째는 노아 센테니오가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일단 비주얼 미쳤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비주얼 나 미쳤고, 피지컬 와우, 댕댕이 맛이 아주 좋습니다. 댕댕이 맛 너무 귀엽고 너무 멋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중간에 이게 주인공 엄마가 한국인이었던 걸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국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한국인이 보면 특히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여러분도 영화를 보면서 좀 한국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의 추천 각도는 140도. 넷플릭스의 킬링타임용으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노아 짱이에요. 노아! 날 도와줘! 다음은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입니다. 이 드라마는 조알람 어플로 마음을 확인하는 세상이 오고 또 그 속에서 피어나는 10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둘째치고 송강이랑 소연이의 비주얼이 아주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간만에 또 그런 비주얼 보면 재밌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좋긴 하지만 나의 한계치를 너무 시험하는 오글거림, 너무 꽃남이 절로 생각나는 그런 오글거림, 그렇기 때문에 추천 각도는 44도만. 왜냐면 하차했어. 너무 오글거려서. 그래서 자기의 감성이 인터넷 소설로 만들어진 사람이다면 추천합니다. 다음 작품은 시에라 연애대작전입니다. 시에라 연애대작전은 인기 없는 여고생인 시에라가 남주 제이미와 문자를 주고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일단 이 시에라라는 친구가 굉장히 외모적인 자존감이 부족한 캐릭터라서,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한테 다가설 때 되게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은 되게 소고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게 장면이 시에라가 남자 주인공을 속여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되게 중요한 서사랑 유머로서 소비가 되는데 굉장히 사실
범죄나 다름없어요. 거의 옹호가 될 수 없는 범죄 수준의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감정 주인공인 시에라의 감정선이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서브인 베로니카의 감정선이 더 이해가 돼요. 베로니카 응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화는 이해가 되게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추천 각도는 0도. 보지 말아라. 보지 마시고 눈이 아깝다. 시력이 좋다. 시력 나쁘게 하고 싶다? 그럼 봐라. 그리고 넷플릭스와 연을 끊고 싶다. 그렇다면 봐라. 넷플릭스 이번이 마지막 유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렌지 is the new black입니다. 이 드라마는 상류층 백인이 과거 범죄의 발목을 잡혀서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되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총 7개의 시즌으로 아주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매력은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의 향연, 완전 동성애 차별, 뭐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얘기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그래서 아 이게 미국의 민낯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그 이야기들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맛이 좀 있어요. 뭐 그리고 교도소 안의 이야기라서 좀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반전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시즌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캐릭터 죽음이 예상일이기 때문에 그 반전을 보는 재미로 아마 시즌 7까지 쭉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교도소기 때문에 여성 서사가 부족한 요즘에 그것만으로 여성 서사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추천 각도는 164도 높게 줬어요. 왜냐면 나의 첫 번째 리드. 그래서 저처럼 침대에서 미국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난 거의 뭐 지금 쌤이 미국인이야. 다 봤기 때문에. 대한 미국인. 다음은 드라마 트리킷입니다. 트리킷은 10대 여성 3명이 도벽 치료 모임에서 만나서 서로의 위기를 도와가면서 우정을 쌓는 이야기인데요. 나름 소소하지만 도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절도하는 모습에서 약간의 스릴러 범죄물 바이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쫄깃한 재미가 좀 있고 그 세 친구들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나도 좀 같이 성장하는 맛을 느끼는 그런 따뜻한 성장 드라마. 포인트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결말에서 아직 풀지 못한 떡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즌2를 기다리는데 이거 약간 나만 본 것 같아. 그래서 인기를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천 각도는 101도. 여러분이 봐야 되니까. 101. 근데 뭐 이거를 빼더라도 덜 유명한 작품인데 유명해질 만큼 충분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101. 다음 작품은 미니멀리즘, 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명의 미니멀리스트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이야기들을 다큐로 담은 건데요. 이 다큐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약간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뭔가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굉장히 좀 신선한 관점이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다큐멘터리고 두 번째는 약간 물건이랑 나를 좀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물건이 나의 소유의 것이지만 나의 인생과 동일시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뭐 내 일기장을 나의 인생처럼 여긴다던가 이런 일들 있잖아요. 약간 물건과 나를 좀 분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제 추천 각도는 110도고 추천하는 사람은 방을 아무리 치워도 계속해서 더럽다. 계속해서 난 자꾸 엄마에게 돼지우리라는 소리를 듣는다. 라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드라마 빨강머리 앤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빨강머리 앤 원작으로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장점은 영상이 정말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정말 읽는 듯한 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또 보고 있으면 그 책을 정말 읽는 것처럼 그대로 졸려요. 그래서 감상할 새 없이 10분 내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2-3번 도전했는데 10분 내로 잠이 들어가지고 본 게 없어요. 그래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추천 각도는 90도.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한 소년이 실종되고 정체불명의 소녀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 소년을 찾아서 주변 인물들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 이야기가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설명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절대 여러분의 상상력을 무조건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서사는 진짜 제가 보장할 만큼 너무 재밌어서 꼭 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초능력을 가진 엘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신선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즌 1에서 삭발로 나오는데 제가 따라서 머리를 밀고 싶을 만큼 너무 멋있어가지고 또 취직해서 자리를 잡으면 머리를 밀어버릴 목표를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80년대이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도 지금만큼의 기술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 재밌고 그 영상미 자체도 요즘에 뉴트로랑 좀 맞아떨어지면서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볼맛이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각도는 170도 높게 줍니다. 왜냐면 제가 스릴러나 뭐 영상이 조금만 어두워도 무서워서 잘 못 보는 타입인데 이게 너무 추천을 많이 받아서 한 번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내용이 한 번 보면 궁금해서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이야기. 저처럼 무서워하는 분들께 오히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시야를 저처럼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 번 봐야 돼. 저희의 그럼 추천 각덕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추천해주고 싶은 넷플릭스 콘텐츠가 있으면 여러분만의 각도로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